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인의 필수 IT 기기인 스마트폰은 외부 기기를 이용하여 그 기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다양한 외부 기기들과 그 연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들도 많이 하시죠. 이동 중에도 작성할 수 있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PDF 문서들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프린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제조사들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프린터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린터 제조사들이 나오죠. 캐논, 앱손, HP, 삼성, 브라더, 렉스마크 다양하게 있는데요. 프린터를 구매하시면 설명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 설명서에 보시면 어떤 드라이버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드라이버 설치 방법에 따라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렉스마크 프린터를 이용하는데요. 렉스마크 프린터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렉스마크로 검색을 했더니 드라이버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프린터의 모델마다 설치하는 드라이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드라이버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삼성 모바일 프린터가 있고 삼성 프린트 서비스 플러그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설명서에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가서도 프린터를 할 수가 있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ib교육.com의 수강 확인서인데요. 이걸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죠. 스마트폰에서 프린트하는 것은 모두 공유 버튼을 통해서 프린트하게 돼요.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공유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옆에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라는 버튼이 나오죠. 이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프린트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모델명이 나오죠. 이 모델명 아래에 보시면 IP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린터이기 때문에 프린터 LED 창에 IP 주소가 나옵니다. 이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서 프린트하는 거고요. 만약에 블루투스 프린터일 경우에는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연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블루투스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프린터가 연결 가능한 기기에 뜨게 됩니다. 이걸 선택해서 프린터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프린터 모델에 따라서 다르니까 모델에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린터죠?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지금 모델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개의 프린터를 등록을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프린터로 지정을 해서 프린터할 수도 있겠죠. 저는 프린터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만 등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죠. 지금 이 사진을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프린터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 프린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 버튼 누르면 바로 프린트가 되게 돼요. 자, 프린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린터가 바로 돼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흑백 프린터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컬러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갤러리에서 프린트하는 경우고요. 문서 작성 앱에서 프린터 해볼까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구글 문서 같은 이런 앱들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죠. 이 구글 문서는 계정만 동일할 경우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부 동기화가 되죠. 그래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문서를 언제든지 또 PC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PC에서 작성한 문서를 스마트폰에서 열어보고 프린트할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자, 구글 문서에서 간단하게 텍스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IB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고 텍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것을 프린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공유 및 내보내기로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프린트는 전부 공유로 들어가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및 내보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쇄라고 또 나오죠? 인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서가 나오게 되죠.
자, 똑같이 프린터 버튼 누르시면 바로 프린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나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이 케이블 연결하는 프린터보다 오히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프린터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탭을 이용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스마트폰 아래쪽에 보시면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죠. 자, 여기에 USB-C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 USB-C 케이블을 키보드와 연결합니다. 자, 유선 키보드일 경우에는 키보드에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를 아무거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유선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블의 경우는 양쪽이 전부 똑같은 C 단자 케이블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은 C 단자고 한쪽은 일반 USB 단자일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키보드에 일반 이런 C 단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양쪽에 C 단자가 붙은 케이블은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중간에 어댑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C 단자가 앞쪽에 있고요. 뒤쪽에 꽂히는 곳에 일반 USB가 꽂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꽂아주고 이 C 단자를 스마트폰에 꽂아준 다음 나머지 이 부분은 직접 키보드에 꽂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 어댑터를 이용해서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C 단자가 붙어 있을 경우고요. 이렇게 예전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C 단자가 아니고 예전 USB 단자죠. 사다리꼴로 된 이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케이블에 붙어 있는 단자도 당연히 똑같은 모양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보시면 단자 모양이 다르죠?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전 스마트폰용 어댑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일반 USB 단자가 또 꽂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자 모양이 다르더라도 전부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중간 어댑터 모양만 연결되는 어댑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 있는 한영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글도 입력이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마우스도 똑같이 이렇게 단자에 연결을 해서 케이블 이용해서 유선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렇게 유선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연결이 안 되죠. 단자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선으로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키보드와 마우스가 무선 연결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선일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할 경우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죠? 이 블루투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자, 이때 본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이때 키보드나 마우스를 한번 껐다 켜주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껐다 켜볼게요. 자, 키보드를 껐다가 켰어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껐다 킨 키보드를 찾아주게 될 거예요. 자, 제 키보드가 MX 키라는 건데요. 지금 바로 찾아줬죠. 자, 이때 이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740212 키를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 등록이 된다고 하죠. 자,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연결됐다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 키보드와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우스도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마우스도 껐다가 켜야 되겠죠.
그래야 이 스마트폰에 해당 마우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껐다 켜볼게요. 자, 이렇게 끈 상태에서 다시 켭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마우스를 검색을 해서 찾아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바로 MX 마스터 3라고 또 나오네요. 그쵸? 자,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등록이 되겠죠. 자, 등록할지 물어보죠? 등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연결 가능한 기기에서 등록된 기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러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나오게 되겠죠. 문서 작성 같은 거 한다거나 앱들을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하시면 마치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 볼게요. 자, 넘어가고요. 연결도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앱들 실행도 이 마우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이 되겠고요. 검색창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간편하게 컴퓨터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앱들을 이용할 때도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스피커를 연결하는 건데요. 스마트폰 스피커는 이런 외부 스피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외부 스피커를 이용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음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피커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스피커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피커를 먼저 끄신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여기서 연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블루투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금방 연결을 했던 키보드와 마우스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아래에 연결 가능한 기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오지만 스피커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스피커를 지금 끈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스피커의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블루투스 연결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스피커의 전원을 켜게 되면 블루투스 모드나 또는 옥스 모드 이런 두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버튼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블루투스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여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STBT-WS100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이 스피커 명이에요. 자, 연결합니다. 그러면 등록할지 물어보게 되죠? 등록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결됐다고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면 이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요? 자, 유튜브 실행을 했는데요. 아이비그룹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비그룹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혹시 나이 제한 때문에 무료로 자, 이제 코딩 공부 못하셨나요?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75세 미만의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가능한 다운로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죠. 자, 한국어로 번역해 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블루투스를 연결할 기기를 켜신 다음에 스마트폰에 설정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찾기만 해주시면 해당 기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이 돼 있으면 내가 끊기 전까지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 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저작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스피커에서 음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블루투스 스피커도 가격이 얼마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구비해 두시면 훨씬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용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죠. 특히 외부에서 영상 같은 것들을 장시간 찍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 용량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중간 어댑터들을 이용을 해서
USB 메모리를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단자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다 맞는 단자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USB-C 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 단자가 있죠. 자, 이걸 여기 꽂아 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동그란 USB-C 단자가 아니고요. 예전 USB 방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죠? 단자 모양이 마름 목걸이죠. 그래서 지금 USB-C 단자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또 여기에 맞는 어댑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자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단자는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다 팔아요. 2,000원, 1,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자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곳에 USB 메모리만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한 어댑터에 USB 메모리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이 USB 메모리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내 파일이 있죠? 이 내 파일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 공간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내장 저장 공간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SD 카드가 있죠. 이 SD 카드는 내장 저장 공간 외에 마이크로 SD를 하나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거는 탭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 USB 저장 장치라고 나오죠. 지금 32기가짜리 USB 메모리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USB 저장 장치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있는 파일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사진이 있을 경우 또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원래 스마트폰에 있던 저장 공간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장시간 영상 같은 것들을 찍으실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같은 거 받으실 때도 이 외부 메모리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설정 들어가셔서 백업할 수가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 클라우드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외장 저장 공간으로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USB 저장 장치가 나오게 돼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USB 저장 장치로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USB 메모리에 스마트폰 내용이 모두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게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교체할 경우에도 이렇게 백업을 해두시고 나중에 교체한 스마트폰에 이렇게 USB 메모리만 꽂고 다시 복원을 시켜주시면 간단하게 복원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 판매점에서 백업해서 복원해주고 하는데 왠지 좀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 이쪽으로 저장을 했다가 USB 저장 장치에서 복원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판매점 도움 없이 본인이 간단하게 백업하고 복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연결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외부 연결 기기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